대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했습니다. 물론 했는데 네. 사실 투표장을 제가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이후에 네. 투표장을 가기가 상당히 좀 싫다. 저도요, 좀 귀찮고. 라는 생각이 들었던 어찌 보면 처음 선거였었습니다만, 그래도 가서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네. 선거에는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투표권이 주는 신성한 의미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투표하러 가기 전에 귀찮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거든요. 좀 부끄럽게도. 그렇지만 이번에 이거 토론회 1948년 5월 10일 재헌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저의 그런 게으름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1948년에 했던 선거가 한반도 역사상 5,000년 만에 처음 있는 선거였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1948년 5월 10일 일대 국회는 재헌 국회를 네. 구성하는 총선이 실시됐는데, 현재 2016년, 아까 우리 이제 조현 씨도 말씀하셨지만, 네. 귀찮다, 여기 젊은 사람들 투표에 참가를 안 하고 선거 참여를 좀 낮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시간을 좀 거꾸로 돌려보면, 왜냐하면 2016년 현재 볼 때는 이게 네. 내가 선거권을 갖는다던가 투표를 하시다던가 내가 우리 대표자를 내선을 뽑을 수 있다던가 하는 것이 이건 당연한 것 네.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당연한 것 같이 생각이 되지 귀찮다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을 한 60년 전으로 되어 1948년에 처음 선거를 할 때 네. 이게 우리 이제 선거의 4대 원칙이 있거든요. 자유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 네. 보통선거 이렇게 네. 있는데 그것이 처음으로 지켜진 선거였거든요. 1948년도에.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선거권이 주어졌을 때, 선거권이 네. 주어졌을 때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선진지국에서도 여성들에게까지 참정권을 주어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많지 않았었고. 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여성에게 선거권을 준 것이 1947년이에요. 심지어 일본에서도. 근데 대한민국 1948년에 여성에게 참정권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우리가 빨리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선거권을 얻는다거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그게 쉽게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근데 지금은 당연한 거지라고 네. 해서 안 갈 수도 있지만 우리 생각하지만 우리가 처음 60년 전으로 돌아가서 1948년이라는 그런 상황, 그리고 한반도 최초로 선거권이 주어졌고 네. 주어지면서 국민 주권 시대가 네. 열렸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1948년도 50 총선거는. 네. 이제 그런 국민 주권 시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를 열었던 처음의 선거라는 의미를 우리가 되새긴다면 내가 좀 선거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귀한 일인지. 얼마나 귀중한 권리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이 선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상징적인 선거다, 이념전쟁의 끝을 보여준 상징적인 선거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이거는 또 그 당시 시대상이 어땠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시대상은 네. 크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당시에 자본주의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1946년이죠. 1946년 당시에 이제 그 미군 정청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자본주의를 좋아한다는 건 14% 불과하고 나머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좋아한다는 것이 한 8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몇 년 전에 모 대학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네. 우리 대한민국이 그대로 국민들의 여론에 쫓았다면 우리가 사회주의로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할 것이 사실은 그런 여론조사의 바탕을 두고 얘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에 경도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경도되어 있던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선거를 통해 가지고 뽑힌 재헌의 의원들이 어떤 길을 택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그 재헌의 의원들이 어떤 걸 택했는가 하는 것을 볼 때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질서를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여론이었는데 어떻게 재헌의회 의원들이 그런 경로를 택했느냐, 그런 경제를 택했느냐 하는 것도 가히 그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왜 그게 기적 같은 일이냐면 당시 분위기가 그랬고, 당시에 또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상당히 힘을 얻고 있고 상당히 우호적인 전 세계적인 여론이 우호적인 분위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했고, 네.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떨지는 잘 몰랐겠죠, 당시에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남과 북의 이 엄청난 경제적인 차이, 네. 격차 이런 걸 본다면 그 당시 재헌의회 의원들이 경제 질서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택한 것이 과연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었는가라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좀 기적적인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이게 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1945년 해방되고 나서 1948년 50 총선거가 될 때까지 우리가 보통 한 3년간 해방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해방정국 사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체 여론이 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도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 좌익 세력, 공산주의 세력, 그 다음에 사회주의 세력, 그 다음에 남한의 단독정부 세력, 반대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 건국을 굉장히 반대를 했고, 뭐 폭력 투쟁을 해가면서까지 반대를 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어쩌면 우호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군정이 우리를 도와줬느냐면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미군정은 마지막까지도 좌우 합작을 하겠다 해가지고 좌우 균형을 맞춰낸다 해가지고 굉장히 어깃장을 놓고 아니 어렵게 상황을 어렵게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그 소련, 그 다음에 북한 김일성, 그 다음에 남한에서는 남한의 어떤 공산 세력, 사회주의 세력, 그리고 중도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단독정부 세력이 굉장히 반대를 했고, 마지막까지 남북 협상하겠다고 하면서 이 자유민주 진영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방해를 했고,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을 다 뚫고 그런 것을 다 뚫고 극복하고 자유민주 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도 상당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50 총선거를 볼 때는 그 제도 자체, 제도를 도입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제도 자체를 도입하면서 결정된 재헌의회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두 번째가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선택했다는 부분,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부분, 또 다른 하나는 경제 질서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택함으로써 우리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거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의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또 이념 전쟁은 끝났다, 웬 해묵은 이념 타령이냐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하지만 사실 6.25 전쟁은 종전이 아니고 휴전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전쟁 중인 거잖아요. 이념 전쟁 중인 건데, 저는 이념 전쟁이 언제 끝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승리를 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사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답정너. 자유주의자들은 항상 좀 네. 낙관주의적이죠. 그래서 네. 저 역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념 전쟁이 끝났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역사가 계속되는 이념 전쟁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즉 어떻게 보면 원시 문명, 원시의 본능 같은 거하고 어떤 그 이후에 이제 문명 사회에서의 문명인들과의 이 싸움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먹고 같이 살자라는 것은 네. 어떤 원시적인 어떤 공동체에서 나온 이야기고, 시장 경제라든가 어떤 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문명사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두 부분이 굉장히 싸운 거고, 그 부분을 우리가 제 나름대로 해석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전체주의적인 생각들이고, 다른 하나가 이제 자유주의적인 생각들인데, 그 두 가지는 열심히 지금까지 역사상 싸워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그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 거고,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우겠죠. 하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그래도 우리 자유주의 시장경제 쪽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결국은 우리 뭐 하예크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인류를 먹여 살리기가 어렵다 또는 힘들다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바로 원시인 상태로 또는 원시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어떤 문명이라든가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미치고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과연 과거의 그 전체주의적인 또는 그런 원시인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이념이 어떤 인류 사회를 발전시키고 번성시키고 또 자유를 줄 것이냐라는 것을 볼 때 결국에는 자유주의가 그런 것을 주는 이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자유주의가 분명히 승리할 것이고 저는 그 중심에는 저희 자유경제원과 권혁철 박사님이 계실 거라고 고맙습니다. 믿습니다. 저희 화이팅 하면서 화이팅. 네. 이건 좀 나머지 커트. 네, 그럼 박사님 화이팅 제가 마음속으로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